자, 우리 오늘은 그 유리함수 끝내러 가는데요. 유리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선생님이 좀 다시 정리 좀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단원이야? 9단원. 유리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다항함수 더하기 분수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다항함수도 나오지만 다항함수는 1학기 때 다 배웠고요. 분수함수를 다루는 단원이라고 얘기를 했어. 얘는 2차 함수하고 똑같은 구조로요. 일단 첫 번째 기본형 그래프를 봐요. 기본형 그래프. y는 x분의 a. 이렇게 생긴 x분의 k로 할까? 민준아? x분의 너 딴짓하지 마. 너한테 물어볼 거야. x분의 k.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지, 그죠? 자, 민준아, 첫 번째 k가 0보다 크면 어떻게 생겼어? 얘는 k가 0보다 크면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1, 4분면하고 3, 4분면의 그래프가 나타난다고 얘기했고요. k가 0보다 작으면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 분수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걸 갖고 있어서 얘는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 점근선이다. x는 0은 y축 얘기하고요. y는 0은 x축을 얘기를 하는데 얘랑 만나지 않으면서 점점 가까워져요. 그럴 때 이 직선을 이 분수함수의 점근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 0,0을 중심으로 한다는 표현을 써요, 선생님이. 근데 이 표현은 교과서에는 안 나오고 선생님 혼자 쓰는 표현입니다. 2차 함수는 꼭지점이 있듯이요. 분수함수는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 이 그래프를 그리는 기준이 되는. 다원아, 너 또 뭔 생각해? 자, 그리고 두 번째, k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선생님이 쓰는 이 문장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래프가 이런 거 그리라고 나오지. y는 x분의 y는 x분의 1은요. 여기가 양수잖아.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x에다 1 집어넣으면 y 값도 1이고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 값도 마이너스 1이 돼서 1,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겹쳐서 y는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2고요. 2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렇게 원점에서 조금 더 멀어진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다. x분의 3도 그릴 수 있겠지. 1,3, 3,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y는 x분의 3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음수가 들어가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2를 그려라. 여기가 마이너스 2면요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1을 지나는 요렇게 2, 4분면과 4, 4분면에 음수가 들어가면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이 정도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다음에는 우리 표준형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요. 두 번째 표준형. 표준형은 얘를 갖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리지. 그죠? 자, 이렇게 x 대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b면 2차 함수처럼 꼭지점이
야, 2차 함수 y는 k 곱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하면 얘는 꼭지점이 얼마야? 다원아? 이 2차 함수 꼭지점에 잡혀. 아, 저렇게 중3 때 연락을 왔다. 어? 우리 프레시맨 수민아, 얘 꼭지점에 잡혀. 저기 K 옆에 뭐예요? k 요거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 아, A, A 콤마 B. 와, 우리 다원이 이거 모르면 너, 야, 저 날라리 없네, 저 중3 때. 야, 2차 함수 꼭지점 못하는 그 공부 안 하는 애인데. 오 마이 갓. 얘가 꼭지점이 A, B듯이요. 얘는 중심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진아, 얘는 중심의 좌표가 얼마? 중심의 좌표. 얘는 B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A면 A, B지. 그지야. 이건 부호 반대로 읽어줘야 되잖아. 여기서 부호 반대로 읽듯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요, 얘를 갖다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얘가 중심이 a, b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얘는 점근선이 어떻게 돼? 민준아, 이 함수의 점근선 야, 이 점근선이 어떻게 A, B야? 직선인데, 이씨. 직선의 이름을 대줘야지. 와, 어떻게, 뭐, 까마귀 고기를 지었습니까? X는 A, 그렇지, X는 A. 그리고 Y는 B라는 직선이, 이러한 직선이 이 분수함수의 점근선이야. 자. Y는 나 미칠 것 같아.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자, y는 x-1분의 3 더하기 요런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그래프는요, y는 x분의 3을 평행 이동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얼마니 다원아? 얘의 중심. 야, 이거 부호 반대로 이거 그대로 읽으면 돼. 중심의 좌표. 아니, 숫자만 읽어야지. 요거 부호 반대로. 1? 얘는 그대로. 1,2가 중심이에요. 예. 그럼 얘는 점근선이, 요 직선의 이름은 x는 1, 요 직선의 이름은 y는 2가 됩니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요,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여기쯤, 3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쯤, 요렇게 여기 3칸 한 칸, 3칸 한 칸 지나는 요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거 그릴 수 있. 야, 2차 함수 배운 놈들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아시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반형 그래프라는 거예요. 일반형. 여러분한테 y는 문제가 ax 이렇게 표현하면 곤란한데 그냥 항상 ax 플러스 b 나누기 cx 플러스 t 이렇게 줘요, 그래프를. 그럼 여러분이 얘를 무조건 이렇게 고쳐야 되거든.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y는 x-1분의 2x 플러스 1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런 걸로 고쳐줘야 돼. 그러면 야, x-1이 여기에 몇 개 들었을까? 왜 2x니까 2개 들었겠지, 그죠? 그리고 얘랑 똑같이 만들려면 2x-2 플러스 3 하면 얘랑 똑같아지겠지? 그럼 얘는 y는 x-1분의 3 더하기 요렇게 하면 2 이렇게 고쳐줘야 된다고. 이렇게 고쳐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고쳐주면 얘가 되지,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렇게 고쳐갖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요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거 딱 보고 중심의 좌표는 그냥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만 보고서 고치지 않아도 중심의 좌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진아. 마이너스 C분의 그렇죠. 마이너스 C분의 D. 요가가 0이 되는 X 값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C분의 A. 요것분의 요거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만 찾거나 점근선만 찾을 때는요. 이걸 이용해서 찾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다은아 거기 있니? 야, 얘 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얘가 0이 되는 x값은 1. 이것분의 이거는 2. 이렇게 바로 중심의 좌표는 찾을 수 있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오늘은요 여기다 추가해서 네 번째 대칭성, 분수함수의 대칭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자, 분수함수는요 점대칭 도형도 되고 선대칭 도형도 돼요. 우리가 다루던 함수 중에 2차 함수 있잖아. 그래서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다음은 얘 꼭지점의 좌표. 짜증나. 너 때문이야. 먹었잖아, 얘가. 네가 또 뭐가 있어서 왜? 더우니까 여기까지 또 먹고 그러네. 야, 그러지 말자, 아가야. 너 산지 1년밖에 안 됐다. 짜증나. 어떻게 해야 되냐? 되니?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더라? 나가기? 나가기가 되면? 이게 왜 안 먹어? 근데? 지우개. 지우개 안 먹어. 편성. 안 먹어. 실행 취소. 아니, 씨. 왜 판소가 안 먹을까요? 화면이 뭔가. 다원이 네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얘가 네? 저 긍정적인 자세 보세요. 야, 긍정적인 자세와 공부도 좀 하라고. 너는 진짜 그 긍정적인 자세가 너무 좋긴 한데 그건 진짜 매력적인 거야. 살면서 정말 갖추기 힘든 미덕이에요. 그래? 공부를 좀 하라고. 수민이 너도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긍정적으로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살면서. 과연 될까? 야, 이번 중간고사에 내가 1등급 한번 해보자. 수민아 우리 1등급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그걸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해볼까? 미친듯이 한번 해보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너무 근거 없는 이번에 그럼 전교 1등 한번 하지. 요렇게 가면 목표를 달성을 못해. 그러면 부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죠. 예? 민준아 전교 1등 한번 할까 이번에? 1등급만 하자. 1등급 되겠지? 예. 한번 밀어붙여보자. 네, 긍정적으로 이 정도로 가시면 좋겠네요. 자, 좀 전에 네 번째 지금 대칭성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분수함수는요 선대칭 도형이기도 하고 점대칭 도형이기도 합니다. 우리 2차 함수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 다원아 꼭지점의 좌표 얼마라고?
몇 콤마면? 반대로 그대로 하면 돼. 1,2 자신있게 대답해. 틀려도 자 1,2가 꼭지점인 요 2차 함수는요 점대칭 도형은 아니고 선대칭 도형이에요. 어떤 선에 관해서 얘가 대칭이니? 민준아 이거 어떤 선에 관해 대칭? 요 선에 관해서 대칭일 거야 그지? 이 선의 이름은? 좀 전에 했잖아. 이 선의 이름. 너 좀 이따 또 물어볼 거야. 형. X는 1이야. 이 선의 이름이. 예. 중일들한테 물어봐도 아는 걸. 자, 이 선의 이름은 X는 1입니다. 그래서 이 X는 1에 관해서 데칼코만이라고요. 2차 함수는 무조건 선대칭 도형이에요. 그런데 분수함수는요. 그 선대칭도 되고 점대칭도 되는 성질이 있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계속 보고 있는 y는 x-1분의 3 더하기 2. 자, 타원아, 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1,2. 얘는 1,2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를 중심으로 점근선이 이렇게 있죠. 자, 민준아, 이 선의 이름은? X1 그렇지. 그럼 이 선의 이름은? Y 그렇지. 하나를 가르쳐주고 우리 민준이도 두 개는 알아요. 예? X는 1, Y는 2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3이면 한 칸, 세 칸, 한 칸, 요 정도인 지나는 요러한 직선. 여기하고 여기쯤 지나는 이러한 직선인데 얘가요 요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야, 얘는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점이 1,2니까 x-1 플러스 2라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 직선에 관해서 데칼코만이 관계라고.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걸 접었다 피면 요게 여기에 그대로 겹쳐. 요거가 요쪽에 그대로 겹치는 선대칭 도형이 된다고. 그리고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기울기 적고 지나는 점이 1,2니까 x-1 플러스 2. 요 직선에 관해서도 이거를 접었다 피면 여기 와서 정확하게 겹치는 선대칭 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에 관해서 얘는 점대칭 도형이라 그래. 이 함수 위에 이 점에서 얘를 향해서 달려서 같은 거리를 가면 이 함수 위의 점이 된다. 어떤 점에서든 여기서도 이 중심을 향해서 달려서 같은 거리만큼 가면 요 함수 위의 점이 돼. 이럴 때 이걸 우리는 점대칭 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수함수는요 이 중심에 관해서 점대칭이고 이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관해서 선대칭 도형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요 요거부터 배울 거예요. 자, 유형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왔니? 넘어왔구나. 네. 자, 유형 11번에 보니까 유리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걸 y절편이라고 얘기하지.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인데요. x에다 0 집어넣으면 y가 1이 된다고 써 있고요. 그지?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 대칭이 된대. 근데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죠. 분수함수는 중심에 관해서 대칭의 성질이 있다고. 그죠? 예. 우진아, 얘 중심의 좌표. 이거 보고.
마이너스 2분의 C. 얘가 0이 되는 x값은요 마이너스 2분의 c죠. 예. 그 다음에 중심의 y좌표 2분의 a. 중심의 좌표는 얘가 0이 되는 x값과 이거분의 이거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 성질이 있다고. 책에는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 중심의 좌표 찾는 방법이.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배우니까 이거 빨리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얘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야. 얘를 점대칭 도형으로 만드는 그 점이요.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다. 너 이거 남일이 아니야. 2달 후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 이거 공부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C는 얼마? 2고요. A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예. 그래서 쟤는요. Y는 2x 플러스 2.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b인 거죠. 그죠? 예. 그런 다음에 y절편 x에다 0 집어넣으면 y 값이 2분의 2b b가 나오잖아. 그지? y절편이 1이라고 했으니까 b는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a, b, c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다. 예. 다음 문제. 얘가 요 점에 관해서 대칭이래. 근데 이 점은요, 이 분수함수의 중심 아니니? 다원아, 중심의 좌표. 얘가 0이 되는 x값은 x에다 얼마 넣어야 되는데? 야, 2x 플러스 1이 0이 되려면 x가 얼마냐? 불러. 자신있게 틀려도 돼. 그냥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리고 중심의 y좌표 이거분의 이거 하라고 그랬지. 얼마?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야. 야, 그리고 이 분수함수는요 기울기가 1이고 요 중심을 지나는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을 지나는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 요 선과 요 선에 관해서 대칭인 성질이 있다고. 얘를 정리해보면 y는 x 플러스 2분의 5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를 계산한 플러스 2분의 4. 요 선과 요 선에 관해서 대칭인 성질이 있다.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으니까 C는 2분의 5네. 이렇게 A값, B값, C값을 구해주면 된다고 얘들아. 네, 잘 봐놔요. 잘 보고 한번 풀어놔. 기말고사 때 자신있게 또 공부해야지. 자, 그 다음 거. 얘가 두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자, 얘는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요. 얘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데 아까 요 두 직선의 교점이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의 중심의 좌표를 얘네 둘이 연립을 합니다. y는 x 플러스 3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연립해서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풀면 2x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5.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이 돼서 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1이 되는 거라고. 대칭이 되는 두 선의 교점이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 읽어보자. 다원아.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A, B. 잘했네.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A는 2분의 5, B는 2분의 1인 거지. 끝? 그지? 잘할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 문제.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있는데 그래, 얘는 여러분이 응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유형 12번으로 갑니다. 얘는요 이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돼.
자, 얘가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느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지나는 사분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0의 함수값을 꼭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얘는 중심의 좌표를 후딱 읽어주면 다은아 중심의 좌표 후딱 읽어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여기를 점근선으로 하는 직선인데 이쪽에 나타나는지 이쪽에 나타나는지를 몰라. 그래서 얘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분모 x 플러스 2가 여기에 여기가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겠지.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에 플러스 3을 해야 얘랑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y는 이것분의 이거 x 플러스 1분의 3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야. 아 그럼 여기가 3이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 한 칸, 세 칸, 한 칸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알 수 있겠다. 그리고 0에서의 함수값을 체크해봐요. 여기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y절편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몇 사분면을 지나니? 그럼 0의 함수값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y절편을.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니까 1사분면은 지나지 않는 그래프가 되겠다. 알았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하나 더 보죠. 얘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그럼 얘는 x는 a와 y는 2가 점근선이고 여기가 4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얘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좀 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안 되는구나. 요렇게 y는 마이너스 2지? y는 마이너스 2다. 미야. 자, y는 마이너스 2니까 요렇게 요런 그래프가 나타나야 되니까 y절편이 음수여야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 야, 지나지 않는다.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0의 함수값을 체크합니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분의 4 마이너스 2인데 이게 얘가 요렇게 0보다 작아야 1사분면 안 지나는 거야. 몇 사분면 지난다 안 지난다 얘기가 나오면 0에서의 함수값을 꼭 체크해야 돼요. 알았지? 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럼 얘는 a분의 4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양변에 a를 곱해야 되는데 그죠? 양변에 a를 곱하면 마이너스 2a는 4보다 작다.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a는 4보다 크다.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a가 0보다 클 때? 머리 아프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야, a는 음수가 돼야 되겠다. 얘가 양수가 되면 무조건 1사분면을 지나게 되겠지. 여기 점근선이 이렇게 따라 붙으니까. 그지? 그래서 a가 음수가 돼야 되고요. 여기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얘가 답이 되겠네요. 얘는 해설 조금 참조해서 푸세요. 선생님이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봐주고요. 자, 한 유형 더 봅시다. 두 유형을 더 볼까? 자, 그 다음은 여기 그래프를 보고 이 함수를 구하는 거야. 자, 민준아? 이 그래프의 중심의 좌표가 얼마니? 1, 마이너스 얼마? 1, 마이너스 x좌표 먼저 읽어야지 그지야.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마이너스 2,1이 중심의 좌표잖아. 그죠? 그럼 얘는요. y는 여기 k 써놓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 플러스 2. 여기가 1이 되려면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야. 중심의 좌표 읽어갖고 그죠? 그 다음에 y절편을 가르쳐줬죠. 여기 0,2를 지나야 된대요. 그럼 이걸 여기 0,2잖아. 그래서 0,2를 지나야 되니까 이걸 넣으면 2는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오, k는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서 a, b, c 값이 얼마냐고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아, 이렇게 풀 필요 없구나. 그죠? 야, 원래 그래프를 구하라면 이렇게 구하는데 우리는 이거 빨리 푸는 방법 알잖아. 그죠? 어떻게? 여기서 중심의 좌표. 야, 그림에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었는데 식으로 중심의 좌표 찾다. 수민아,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10,8. 그렇지. 이게 마이너스 2,1이었으니까 C는 2고 A는 1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넣으니까 Y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Y절편이 0,2니까 여기다 0하고 2를 집어넣으면 2는 2분의 B가 돼서 B는 4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자, 밑에 문제도 똑같으니까 맨 밑으로 가서 1166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거 중심의 좌표가 얼마야, 얘들아? 중심의 좌표가. 누구한테 물어봐? 민준아, 중심의 좌표. A, A, C. 근데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요게 X는 A잖아. 그죠? A가 0보다 크니 작니? A가 양수야, 양수야. 커요. 0보다 커요. C는 0보다 커요, 작아요? 그 요게 Y는 C니까 0보다 작죠. 그죠? 예. 하나 이렇게 읽어주고요. 두 번째. 야, 얘가 0,0을 지난다고 돼 있다. 그죠? 그래서 0,0을 저기다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C니까 A분의 B는 C니까 B는 AC와 같다. 자, 첫 번째로 요거 읽어주고요. 두 번째로 이거 읽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야. A가 10보다 크겠지. 얘는 지금 A가 10보다 크대잖아.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당연히 맞겠지. 그죠? 예, 그리고 B는 AC가 성립하겠네요. 자, 그러면 A는 양수, C는 음수. 둘이 곱하면 양수, 음수 곱하면 B도 음수네.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네. A는 양수, B는 음수. A는 양수, C는 음수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돼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자, 하나만 더 볼까 말까.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67번. 다음 유형. 예. 다음 유형은 하나만 풀면 돼서. 자. 야, 분수함수는 되게 쉽지 않니? 되게 쉽잖아. 분수함수는 중심의 좌표 찾고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요 그래프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구해야 돼. 그죠? 그래서 얘는 중심의 좌표만 찾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얘를 표준형으로 고칩니다. y는 x 플러스 2분의 여기서 고쳐볼까? 야, 분모가 x 플러스 2인데 그 x 플러스 2가 여기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개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1하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빼기 3 하면 되겠습니다. 저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고치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중심의 좌표가 얼마? 민준아, 중심의 좌표. 예,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찍어주면 얘는 x는 마이너스 2, 얘는 x는 y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한 칸 한 칸 이렇게 그래프 나오고요. 여기도 한 칸 한 칸 이렇게 그래프 나오고 이러한 분수함수가 되겠다요. 자 그리고 여기 그래프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가지고 대칭이다. 맞아. 정의역은 마이너스 2에서만 함수값을 구할 수가 없어. 마이너스 2에서만 함수값을 구할 수가 없어. 맞지? 예. 그런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은 x축과의 교점 y에다 0을 하죠. 거기 y에다 0을 집어넣으면 x 플러스 2분의 1이 3이 되니까 x 플러스 2는 3분의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다. x축과의 교점 마이너스 3분의 5만 여기다 맞지? 자 진화는 4분면 1, 2, 3, 4분면 얘가 틀렸네. 야, 1, 4분면 안 지라고요.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니까 4번이 틀린 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5번 보면요. y는 x분의 1을 평행이동했다. 맞아. 여기가 1이니까 x분의 1을 평행이동한 거다.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자 여기까지 일단 선생님이 푸는 문제 다 풀어주세요. 20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함수 중에 분수함수가 제일 쉬워요. 예, 딱 풀어보세요. 20분 정도 시간 낼 테니까. 내가 그 다음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 물어갑니다.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뭐 그래프를 그려서 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얘는 일단 표준형으로 고쳐야 그래프를 그리니까 x-1이 여기가 2x니까 2개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을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하니까 얘는 y는 x-1분의 1 그리고 더하기 2. 그래프 그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네. 자, 중심의 좌표가 1,2고요. x는 1과 y는 2를 접는 선으로. 여기가 1이니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요렇게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가 x값이 마이너스 2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이면 요쯤일 거고 마이너스 2는 요쯤이니까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요 부분에 최대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2에서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플러스 2분의 1에서 나오겠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의 함수값.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3분의 1이라 3분의 5. 최소값은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나올 테니까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거 그래프 그리기 귀찮은데 그냥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얘하고 얘 그냥 넣는 거야. f-2 구하고 f2분의 1 구해갖고 답이 여기 3분의 5하고 0 나온다. 그럼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소값인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우리 최대 최소를 구하기 가장 안 좋은 게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어서 구간이 이렇게 끊기면 요 양 끝에 함수값이 최대 최소값이 아니거든. 중간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분수함수는 그럴 일이 없어. 분수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만약에 이렇게 끊으면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값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값이 최대 최소값이 될 텐데 그건 구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잘라서 나와요. 그럼 요 안에서 최대 최소는요 무조건 구간 끝에 함수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면 함수값만 구간 끝에 함수값만 구해서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으니까 학교 시험이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구해주는 게 좋겠지? 그렇죠? 예,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이
분수함수하고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거 보려면 여러분이 지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쪽이 약한 사람은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민준이 직선 잘해? 모르겠어요. 네. 내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고요. 내일부터 두 팀으로 나눕니다. 한 팀은 11시부터 1시까지 서기고 부교재인 완전 픽업이냐 뭐냐 기출픽이라는 기출 문제집을 볼 거예요. 수업은 11시부터 1시까지 이루어질 거고요. 뒤에 1시간에 여러분 그날 진도 나온 걸 마무리 짓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최근 공부할 때 좀 짜증이 나는 게 이 공부를 한다는 거 그날 배운 걸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되거든. 선생님이 약 15년 전에 저쪽 강동에서 단과를 뛴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조교를 데리고 다닐 때야. 로드 조교. 선생님 그때 한 달에 한 2천씩 벌었거든. 그래갖고 15년 전에 그 조교를 월급을 200만 원 그리고 보너스도 주고 어떨 때 한 250 받고 얘가 300 받을 때도 있고 조교도 뭐 잘 벌었지. 그때 그 가격은 괜찮았거든. 얘가 운전까지 하고 다녔어요. 그때 선생님 수업이 엄청 많았거든. 그럼 내가 수업하는 동안 얘는 뒤에 앉아서 놀고 있는 거야. 조교가. 물론 얘는 그 인하대 건축학과 학생이었는데 자기는 건축학이 너무 안 맞대. 그래서 수학 선생님 하고 싶다고 선생님 찾아온 거야.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선생님 조교를 했었어요. 그때는 졸업하고도 나하고 일을 할 때였는데 아무튼 애가 심심하잖아. 그래서 애들 숙제해온 거 틀린 거 그날 진도 나갔는데 채점에서 틀린 거 다 모으라 그랬어. 컴퓨터에. 그때는 파일이 안 돌아다닐 때라 얘가 나 쳐야 돼 책을. 물론 책을 쳐놓고 오려붙이긴 했겠지. 애들 틀린 걸. 근데 그때 그 학원에서 내가 한 시스템은요. 뭐 그날 진도 나간 걸 채점해서 틀린 걸 다 고쳐야 집에 가. 숙제해온 것도 다 고쳐야 집에 가. 근데 틀린 거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 조교가 선생님 이거 다 해놓고 뭐예요? 안 쓸 거예요? 그러는 거야. 뜨끔하잖아. 얘 놀고 있어갖고 시켰는데 그래갖고 어느 일요일 날 애들 보관하면서 불러서 야 니네 2주 동안 틀린 거야. 다 풀어 하고 줬어. 이거 다 풀면 집에 가는 거야. 세상에나 선생님이 기절을 했어 그날. 왜 기절을 했을까 민준아? 쬐어요. 쬐어요. 쟤게 아니야. 어떻게 쟤? 나 앞에 있고 뒤에 조교 선생님인데 왜 기절을 했을까? 네. 그걸 풀고 채점을 했더니 대부분 20%를 못 맞추는 거야.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다 풀고 갔잖아. 2주밖에 안 됐잖아. 그런데 그 문제들을요 20%를 못 넘겨 맞추는 게. 그런데 그 중에 일부 학생은 다 맞춰. 거의 90% 이상. 그게 선생님 그때 한 60명 정도 거기서 가르쳤으니까 60명 중에 한 2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네만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애들은 제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공부합니다. 선생님 큰 깨달음이 없었어. 야, 내가 잘 가르치는 게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가르치면 뭐해? 틀렸던 걸 못 푸는데. 여러분이 테스트 보고 있는 건요. 그 고민의 결과야. 얘네들이 틀렸던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야 올라가겠구나. 그때는 넘버링이라는 걸 시켰어. 니네 지금 내가 선생님 교재에 채점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채점을 했어. 근데 틀렸어. 뭐 고치고 뭐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들은 뒤에다가 또 풀어. 2번을 연속 맞아야지 그냥 풀어. 그만 푸는 거야 그 문제. 근데 틀렸는데 맞췄는데 또 틀리면
맞추고 2번을 더 풀어서 맞을 때까지. 연습된 동그라미가 2개 나올 때까지 풀렸어 그때는. 그랬더니 애들이 그 중간고사의 점수가 확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애들이 미어 터져갖고 선생님 100명이 넘어갔었죠. 예? 근데 원장하고 대판 싸우는 바람에 거기 학원을 관두게 됐는데 나중에 너무 아까워. 100명이면 니네 얼마지? 100명이면? 그때도 애들이 한 20만 원 냈거든. 100명이면 얼마야? 2천만 원. 2천만 원짜리 캠퍼스 선생님이 원장하고 싸우고 난리가 됐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못 푼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집을 봐. 그리고 심지어는 채점을 안 하는 애들도 있고요. 채점을 하고 끝나는 애들도 있어. 틀린 걸 고쳐서 내 거로 만들어야지만 다음 문제집에서 틀리는 비율이 확 줄어들거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안 그래. 채점하고 한 번 풀고 다음 문제집에서 또 틀려. 그래서 문제집을 3권을 풀었는데도 틀린 문제 계속 틀리는 거야.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시간만 투자를 하고 성적은 쥐꼬리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대부분 학원에서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고요. 선생님이 안만 잘 가르치면 뭐하냐고요. 성적이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걸 꼭, 그래서 오히려 혼자 공부하는 애들이 낫기도 해요. 그 경우에. 많은 양을 풀기보다는 한 문 자기가 푸는 걸 정확하게 자기 걸 만드니까. 오히려 그렇게 공부하는 바에 혼자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 테스트 보는 이유는 틀린 문제 다시 틀리지 말라고. 그래서 봐주고 돈 주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넘버링도 시켜보고 했는데요. 테스트 보고 장학금 주는 게 효과는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애들이 안 해갖고 선생님이 학기 중에도 장학금 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학기 중에도 테스트를 봐서 계속 장학금을 줬어. 그래서 선생님 1년에 나가는 장학금이 5천만 원 뭐 이렇게 됐었다. 5천만까지 안 됐다. 3천만 원 이상. 근데 지금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이만 드립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는요, 여러분 틀린 문제를요, 내일부터 시험 대비를 할 때는요, 오답을 정확하게 하도록 할 거예요. 그 틀린 문제를 선생님이 카피해서 드릴 거 아니야. 그래서 카피해서 드리면 채점하고 틀렸던 문제를 샤프로 풀어서 맞으면, 맞게 동그라미가 쳐지면 그 문제는 샤프로 푼 걸 지우고 볼펜으로 거기다 다시 푸셔야 돼.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여러분이 틀린 문제를 어느 정도 내 걸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내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면요, 채점에서 틀린 문제는 정확한 풀이를 써서 맞는 걸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요. 그게 맞는 거로 동그라미를 쳐지면 지워요. 그 위에다가 색깔펜으로, 아니 볼펜으로 풀면 돼요. 근데 볼펜으로 풀다 보면 요령이 있는 애들은요, 그 문제에서 내가 틀렸던 이유, 몰랐던 공식 같은 걸 색깔펜으로 적기도 하거든. 그걸 다 거기까지 시킬 수는 없어.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해가면서 오답 노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노트라는 게 별거야. 제가 틀렸던 걸 정확하게 다시 풀려보고 내 걸 만드는 과정이지, 그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대비에. 알았어, 민준아? 그게 안 되는 학생은요, 주중에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알았지? 내가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금요일도 쉴 수 있는 날인데, 나도 여러분 시험 끝날 때까지 안 쉴 거야. 그리고 우리 시험 끝나면 쉬잖아. 거의 열흘 가까이, 8일 정도 쉬겠다. 니네 목요일인가가 시험이 끝나고요. 금요일부터 빨간 날이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수업이 없을 거야. 수학은. 그때 쉬세요. 우리 방학 때까지 쉬지 말고 달립시다. 그때까지. 자, 아무튼 이번 시험 때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자 함이 아니야.
우린 틀렸던 문제를 내 거로 잘 만들지 못해. 그걸 만들어야지 잘하게 되겠네. 예. 아무튼 그래서 서보는 11시부터 1시까지 선생님들이 강의하고 문제를 가이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1시간은 그걸 마무리하는 시간이야. 틀린 거 고치고. 그리고 서기호 같은 경우는 1시부터 3시까지 그렇게 하고 니네 똑같이 3시부터 4시까지는 그걸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양쪽 수업을 다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도 돼요. 다원아 들어도 돼. 이거 기본기가 계산한 소리예요. 예. 서기여고와는요 센비 RPM, 센비 RPM 그리고 센C까지 기본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교과서. 예. 그래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센비 RPM, 센C. 요거까지만 잘해도 1등급 맞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서기여고 선생님 저 기출문제도 풀고 싶어요 하면 11시에 와서 공부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 예. 근데 서기고는요 혹시 자기가 좀 기본 내용이 약하면 한번 양쪽 다 듣는 걸 고려해 보시도록 하세요. 예, 선생님 보기엔 우진이하고 다원이가 좀 트레이닝이 좀 덜 돼 있어. 근데 선택은 니네가 하는 거야. 내가 시키면은 그게 고생이 돼. 예. 선생님이 그냥 기출만 열심히 풀겠습니다. 오케이야. 우진아? 오케이인데 혹시 선생님 저 미친놈처럼 한번 시간 다 투자해 볼게요 하면 2개는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서교육고 학생 앞으로 듣지 마요. 알았지? 안 듣는 게 더 좋아. 들을까 생각하지 마. 손에 판단이 그래. 예. 기출 문제는 나중 실력이 늘고 나면 밑에 거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들거든 니네. 근데 시간이 많이 안 들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으면 앞에 거를 들어줘. 나중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알았지? 내일부터 시험 대비 그렇게 할 거고요. 저 선생님하고 그 이번 시험 대비는요 단원을 나누지 않고 선생님하고 배주환 선생님이 이어달리기를 할 겁니다. 이어달리기. 바톤 터치.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어 모르겠어? 내일 배주환 선생님 집으로 나가잖아. 그 끝난 데부터 다음 주 토요일날 선생님이 바톤 터치해서 그대로 나가는 거야. 그럼 선생님 끝난 데부터 또 그 다음날 배주환 선생님. 예. 그 선생님은 되도록 여러분이 2분 이상의 선생님과 수업을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암만 잘 가르쳐도 내가 분명히 맹점이라는 게 있어. 내가 쓰지 않는 풀이들이 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풀이가 있다. 예. 그거를 다른 선생님이 한 번과 수업을 들어줘야 그런 맹점이 좀 극복이 돼서.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선생님이 무조건 2명 이상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원 모든 학년은요 선생님하고 2분 또는 3분이 들어가는 반도 있어. 중학생들은 선생님이 3분과 수업하는 경우도 있네요. 자, 그래 여기까지 얘기하고 계속 나가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문제 함수 이거와 kx 플러스 1이 한 점에서 만날 때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얘를 그려야겠죠?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분모 x 플러스 1이 몇 개 들어갈까? 이거 1x니까 한 개 들어가고 똑같이 만들려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1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프를 그려야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네요. 마이너스 1,1 여기 x는 마이너스 1고 y는 1이 점근선이 됐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2사분면과 4사분면 쪽에 여기 지나는 요런 그래프 요쪽에도 여기쯤 지나는 요런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겠다. 자, 그런데 얘는요 지나는 점이 0,1이야 여기 0,1을 지나고 기울기가 k인 직선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기울기가 0이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0이면 안 만나잖아. 그지? 예.
1 정도 되면 역시 안 만나지? 예. 음수가 되면 무조건 만나네. K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만나는 거야. 근데 이 문제의 조건이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지? 야. 그런데 K가 0보다 작으면 만나긴 만나는데 교점이 두 개가 나오죠.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되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음수면 무조건 교점이 두 개가 된다고. 한 점에서 만날 일이 없어. 그런데 얘가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 보면 여기서 얘가 접할 때가 나오네. 접할 때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거야. 얘가 접할 때 교점이 하나니까 얘랑 얘가 접할 때가 있구나. 자, 곡선과 직선이 접할 조건은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로 푸는 거죠. 예, 근데 그래프를 그려본 거는요.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는 값을 구해보면 답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답이 아니거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요. 자, 둘이 연립해 보겠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2는 kx 플러스 1.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서 전개하면 x 빼기 2는 kx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1. 너 넘어와 봐. 그럼 kx 제곱. x 열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x 되니까 플러스 kx. 이거 넣으면 플러스 3이요. 얘의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12k. 얘가 0이 되는 k 값은요 0하고 12 두 개가 나오잖아. 그죠? 근데 아까 봤듯이요 기울기가 0일 때는 교점이 없다고. 우리가 판별식을 쓰는데 그 판별식에 보정이 필요합니다. 2차 함수일 때 딱 맞아 떨어지는데 분수하고 무리함수에서는요 보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 식으로 나온 값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12만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예. 그래프 그려보고요. 교점이 하나일 쪽은요. 하나일 쪽은 판별식으로 풀었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오른쪽에 상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걸 물어가겠습니다. 자, 얘가 항상 성립한대. 자, 지금 얘도 kx 플러스 1 꼴인 거야. 좀 전처럼 ax 플러스 1이나 bx 플러스 1은 k에다가 a나 b를 넣은 거라 얘네 둘이 k에 a를 넣을 때부터 b를 넣을 때까지 성립한다. 얘가 항상 성립할 때 이 a 값, b 값은요 이 k 값의 범위가 될 거야. 자, 지금 이 문제는요 y는 kx 플러스 1과 y는 x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2 얘네들의 위치관계를 따지라는 문제예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저 그래프는요 일단 요 x 마이너스 1이 여기가 3이니까 3개 들어갈 거고요. 플러스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5.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1분의 5 더하기 3이라 중심이 x는 1, y는 3. 그리고 여기가 5니까 뭐 여기쯤 지나는 이런 그래프. 얘도 여기쯤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얘는요 0,1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죠? 그런데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요 x값이 2부터 6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x는 2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8이야. 2에서의 함수값이 여기가 8이야. 자, 그리고 x에다 6을 집어넣으면 6에서의 함수값은 4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함수 전체가 아니라 2부터 6까지의 그래프는요 요
사이를 움직이는 요 부분만 따지라는 거야. 요 부분과 얘가 항상 요 두 직선 사이에 얘가 있으려면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하나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 아, 안 되는구나.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거보다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하면 요 두 직선 사이에 얘가 존재하겠지? 예. 그래서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두 개의 직선 사이에 존재하려면 요 값은요 0,1과 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2에서 0 빼기 2 빼기 0분의 8 빼기 1에서요 2분의 7. 이 직선 기울기가 2분의 7이다. 예, 그러면 요 B값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 직선보다 요 부분이 아래쪽에 있는 거야. 그리고 얘의 기울기는 얘하고 기울기 구해보면 6 빼기 0분의 4 빼기 1에서 2분의 1이 나와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이 직선은 더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얘보다 작다. 그래서 이 A는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다. 예. 그런데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 A 빼기 B가 가장 큰 값이라면 얘는 최대값이 되고 얘는 최소값이 돼야지. A의 최대값은 2분의 1이고요. B의 최소값은 2분의 7이 돼서 예, 마이너스 3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다. 예.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자, 하나만 더 나갈까? 그래야 다음에 또 3개에서 마무리하자. 자, 그 다음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활용인데 이 문제는요 어떤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지우야,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보통 두 가지로 구하죠. 첫 번째는 2차 함수, 또 하나는 또 하나 쓰는 거.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2차 함수를 완전 제곱해서 풀거나, 또 하나 나한테 배운 적이 있어. 방학 때 배웠어. 네, 지우가 모르면 다 모르겠구나. 민준아는 혹시 알아? 판별식. 아, 판별식을 쓸 때도 있기는 해. 근데 그거 말고 얘들아, 이런 조건의 최대 최소 구할 때 이걸 써라 라고 내가 강조를 했던 게 있어. 어저께도 얘기했어. 나연아 기억나?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 야, 고1 2학기 과정 들어가면은요 최대 최소 구할 때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산술기하라는 식은 이거죠. A 더하기 B가 무조건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보다. 요 식이 항상 성립해.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가 있다고. 근데 이 식을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언제야? 이 식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 합 또는 곱을 알 수 있을 때, 주어지거나 알 수 있을 때, 합 또는 곱을 알 수 있을 때 저 식을 써서 최대 최소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야, x가 0보다 클 때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이 얼마냐? 곱을 알 수 있는데? 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였는지 봐.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 얘네들의 곱보다. 루트 4가 2니까 4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전에는 써본 적이 없는 식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아,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럴 때 산술기하를 쓰는 경우가 있구나. 언제? 합이나 곱을 알거나 주어졌을 때.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산술기하로 푸는 문제. 자, 아무튼 계속 가보죠. 자, 이 함수 얘는요
중심의 좌표가 1,3이라 얘는 x는 1이고 얘는 y는 3이에요. 그런데 요 함수 위의 점 P에서 그럼 요 점의 좌표를요 a,a-1분의 9 더하기 3이라고 넣을 수 있겠지. 그래서요 요 위에 한 점에서 여기 점근선과 여기 점근선의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빼준 a 빼기 1이 돼. 요 길이는 요 점의 y좌표에서 요 점의 y좌표를 빼니까 이거에서 이걸 빼 a-1분의 9가 돼요. 얘네 둘이 합친 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곱이 9잖아.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얘네 둘의 곱. 이렇게 식을 쓰는 거다. 그래서 얘가 루트 9, 3 곱하기 2가 되니까 최소값은 6이라고 구하라는 문제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그럴 때 산술계를 쓰는 게 잘 안 보인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산술계는 언제 쓰는 거야? 뭐 구하라고 그럴 때?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럴 때 산술계를 쓸 수도 있는 거야.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요 유형의 상문제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1182번. 자, y는 x분의 1과 x분의 k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70이면 k 값은 얼마인지를 구하라요. 예? 자, 그러면 요 a라는 점의 좌표를요. a, 요거 위의 점이니까 a분의 1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요 점 b는요. 얘랑 얘는요. y좌표가 똑같잖아. 그지? 근데 b는 요 함수 위의 점이거든. 그럼 y좌표가 a분의 1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돼? x는 ak가 돼야지. 그래서 점 b의 좌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점 c의 좌표는 c는 요 a랑 x좌표가 똑같아. 그리고 요 c는 요거 위에 점이니까 여기다 a를 집어넣은 a분의 k가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겠고 ak 빼기 a. 높이는 이거에서 이걸 빼야 되겠고 a분의 k 빼기 a분의 얘가 72가 되는 k값을 구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요 얘는 a를 또 뺍니다. 그럼 k-1이 나오고요. 얘는요 a분의 1을 뺍니다. 그럼 k 빼기 1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하면 양변의 2를 곱하면 k 빼기 1의 제곱이 144 12의 제곱이 되니까 k 빼기 1은 10이거나 마이너스 12가 되면 되겠다. 그럼 k는 13 또는 마이너스 11인데 k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3이 답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요 세 가지 유형 푸는데 15분 드리고요. 뒤에 유형 3개는 쉬워요. 예, 그래서 그 3개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풀어봐요. 뒤에 유형 3개는 선생님이 대표 문제 하나씩만 3개 풀고 끝낼 거야. 자, 뒤에 유형 3개가 나왔는데 얘는 뭐 약간 잡다한 기술. 자, 우리 함수에서 어떤 함수의 합성을 반복해서 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분수함수는요 f 이걸 반복해서 n번 하면 규칙성이 있는 함수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규칙성을
함수값으로 구하라 그럴 수도 있고 함수의 관계식으로 구하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우리 발견 추론이라고 하지. 규칙성을 발견하는 걸 발견 추론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하면서 규칙성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쉬운 문제죠. 자, 8의 함수값을 100번 합성을 한대. 자, F8은 집어넣어 보니까 8분의 7이야. 그럼 F2 8은 F에 F8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8분의 7을 집어넣으면요. 8분의 7 마이너스 1하면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오나? 그지?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오죠. 그럼 3번 하면 그럼 얘는 2번 한 걸 집어넣으면 2번 한 결과를 집어넣으면 3번 한 게 되니까 마이너스 7분의 1. 그러면 분모가 마이너스 7분의 1인데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1하면 얘가 마이너스 7분의 8이 되니까 왜 안 나와? 마이너스 7분의 8이 되니까 8이 되네. 8이 다시 나왔어. 야, 3번 하니까 8이 돼서요. 4번 하게 되면 F에 F 3번 8이라 얘가 F8을 구하게 되니까 8분의 7이 나와서 한 번 한 거랑 4번 한 게 같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하죠.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면요 함수값이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 1이 되니까 F1 8하고 똑같아서요. 반복해보면 그래서 답은 8분의 7이다. 이렇게 규칙성을 발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100번은 어떻게 해? 그죠? 하면서 규칙성을 발견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함수의 관계식의 규칙성을 발견하라는 거야. 10번 했을 때 어떤 함수가 되는지. 자, 얘가 F1x는 1-x분의 x야. F2x는 F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걸 다시 여기에 집어넣으면 1 빼기 여기에 1-x분의 x 1-x분의 x. 자, 요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 앞쪽에서 배웠죠? 위아래에 1-x 곱하고 1-x 곱하고 1-x 곱하면 얘가 얼마가 돼? 1-2x분의 x가 돼. 야, 한 번 하니까 이거였는데 두 번 하니까 1-2x분의 x. 눈치챈 사람 있을 거야? 한 번 더 해보자. F3x는 F 한 다음에 두 번 한 거 1-2x분의 x를 집어넣으면 요걸 여기다 넣으니까 1 빼기 여기에 1-2x분의 x 1-2x분의 x를 집어넣으면 1-2x 곱하고 1-2x 곱하고 1-2x 곱하니까 1-3x분의 x. 눈치 확실히 챘지? 한 번 한 거, 두 번 한 거, 세 번 한 거, 10번 한 거는요 1-10x분의 x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A는 1, B는 0, C는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이렇게 규칙성을 찾으라는 문제였어요. 분수함수는 이렇게 규칙성이 나온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역함수 구하라는 거거든. 자, 근데 분수함수는요 역함수를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 fx가 ax 플러스 b 나누기 cx 플러스 d면 얘하고 얘를요 얘가 1로 가서 부호를 바꿔줘. 얘는 1로 와서 부호를 바꿔줘.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게 역함수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식 외워서 역함수를 쉽게 구해요.
다른 함수들은 역함수 구할 때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분수함수는요 역함수가 이거야 그냥. 만약에 y는 x-a분의 k 플러스 b잖아.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요 얘가 여기 와서 부호 바꾸고 얘가 여기 와서 부호 바꿔주면 역함수가 되는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분수함수는요 일반형으로 주어지던 표준형으로 주어지던 얘네 둘이를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거나 얘네 둘이를 자리도 바꾸고 부호 바꾸면 역함수가 되니까 분수함수는 역함수가 아니라 되게 편한 거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니까 이거의 역함수는요 얘가 일로 가서 부호 바꿔주고 얘가 일로 와서 부호 바꿔주고 그리고 2x 나머지는 그대로. 근데 얘네들이 똑같대. 얘네들이 똑같으려면 a는 마이너스 3이면 둘이 똑같아지겠다. 그래서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그냥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예? 자, 선생님이 좀 핵심만 좀 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마지막 예문이죠. 합성함수와 역함수. 요런 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야, 요거하고 요거가 겹쳐지면 한등함수가 되니까 5가 그대로 나와서 이 문제는 F 인버스 5를 구하라는 거야. 야, 다른 단원에서 어떻게 풀어? F 인버스 5를 A라고 놓고 FA는 5다. 이걸 풀어서 A 값을 구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분수함수는요 그냥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니까. 얘 일로 가서 마이너스 3이 플러스 3x가 되고요.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다른 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F 인버스 5는 5 빼기 2, 3분의 15 빼기 3, 12. 그래서 그냥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분수함수는요 다른 어떤 함수보다 다루기가 편해요. 여러분이 요령만 잘 익히면. 오늘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풀은 문제는 꼭 풀어서 마무리 해놓으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1시부터는요. 예, 저번 주에 선생님과 공부했던 거, 예, 일요일날 공부했던 거 테스트를 보거나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 학생들은 옆으로 이동, 옆교실로 이동해서요. 마무리하거나 테스트를 볼 거예요. 1시에. 소개 연구학 조학생 선생님 없어.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